파리쿡의 님께서 중국에서는 택배들은 괜찮나요? 중국 바이러스가 3일이나 간다던데요. 증상이 생기고 일주일 만에 입원해서 입원 하루 만에 호흡곤란이 오고 한 2, 3일 뒤에 바로 중환자실로 갈 수 있을 만큼 진행 속도가 조금 심각한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불안하게끔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미디어예요. 네. 좀 공포심과 이게 남의 일이 아니야 당신의 일일 수도 있음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려는 경향이 높아요. 가자!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를 안 주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 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실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릴게요. 가짜뉴스 팩트의 불화살로 널 용서하지 않겠어. 반갑습니다. 저는 대디키 진행을 맡은 강병수 기자입니다. 진행을 안녕하세요. 오늘 해주시고요. 네. 오늘 방송도 끝까지 들으시다가 보시다가 이 방송 그래도 괜찮다, 재밌다, 애를 들을만하다 싶으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대들기를 지키는 영등포 요정 강병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작가입니다. 작가입니다. 이름은 해주세요. 이름. 박은진 작가입니다. 박근아입니다. 자, 오늘 정연욱 기자, 우리 검키행이래 우키행. 노렸다 이거. 노렸어. 검키행이라뇨. 두둥탁. 우리 정연욱 기자랑 우리 또 얼더미, 목미얼더미 머더더맨 그죠? 우리 오규정 기자가 휴가를 갔어요. 이 설 때 휴가를 가셔가지고 이 시국에. 킹시국에 그러니까요. 킹시국의 휴가를 이렇게 급박한 시국에 휴가를 가가지고 오늘 강병수 기자 저와 작가님이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강 기자. 네. 어떻게 설 동안 뭐 했습니까? 저는 그저께 근무였어요. 아, 네, 근무라면 그저께. 뭐 했어요? 저 이제 사회부 내근 근무, 저희 이제 당직 근무를 쓴 거죠. 연휴 하루를 반납하고 아니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고위 간부가 강병수 기자한테 야 너 우한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이거 취재해봐라 그랬는데 그죠. 하기 싫다고 거절했대요. 하기 싫다 거절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본대로 보고를 하고 그때 이제 기사를 킬이 된 거죠. 어떻게 된 건가 이거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아 이런 거. 어떻게 일단 킬되나? 그 당시에는 이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확진자가 세 번째 확진자가 늘어났었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불안감이 커져서 설날 연휴를 맞은 사람들이 뭐 대형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오는 곳에 안 없고, 나오고. 예, 이런 생각이 좀 이제 의심을 그럴 수도 해볼 있지 만하잖아요. 않겠냐? 예, 의심을 해볼 만해서 한번 그걸로 기사를 좀 작성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텅텅 막 이렇게. 현장에 나갔더니 어우 지나치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나치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심지어 어디 갔나요 어디? 이제 영등포 타임스퀘어 많지. 많죠. 사람 진짜 많았어요. 타임스퀘어 뭐 주변에 뭐 CGV, 뭐 롯데시네마, 영화관들 다 돌아다녀봤는데 설 대목이라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막 물론 이렇게 저희가 소위 말하는 그 기사를 정말 쥐어 짜낸다면 마스크를 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추워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봤어요. 그냥 진짜 추웠거든요. 추워서 맞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마스크를 찍고 뭐 이렇게 대충 사람들이 걱정한다 뭐 이렇게 끼워 맞출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욕 먹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네. 사실 이제 기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리포트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또 다르게 보면은 불안감. 필요 이상의 네. 불안감을 조장하는 뉴스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그런 그런데 이제 강병수 기자 보고 상황을 딱 봤는데 아니었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렇죠. 일단 제가 취재한 바로는 아니었고, 근데 그 당시에도 이미 약간 좀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제가 이제 그 약국도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실제로 마스크가 많이 팔리나 이런 것도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그 국내 한국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일반 약국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변화가 없다 이러는데
중국 분들의 그 밀집 지역 있잖아요. 어. 거기에도 제가 한번 가봤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또 많이.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오. 엄청 사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거기는 중국에서 또 건너오신 분들이 네,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더 그래서 필요하기도 하겠네. 그런 이런저런 취재 내용들을 해서 기사화가 될 수 있을지 좀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한 끝에 내보내진 않았는데 그 당시의 시점이 지금은 이제 많이 조금 그러니까 확진이 지금 강명수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땐 그랬는데 오늘도 보면 또 오늘은 또 약간 보면은 그렇죠. 심각해. 네, 좀 달라졌다. 마스크 전부 다 하고 다니시고 그만큼 뉴스가 많이 퍼진 것 같은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지금 거의 많은 분들이 이거에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미 이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출연 기자를 이미 섭외를 해놨습니다. 야, 그래서 긴급 점검 식으로 해서 긴급 점검 요거는 좀 오늘 좀 빨리 업로드가 될 거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팩트 체크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로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이 기대되신다면 이 세뱃돈 대신에 좋아요 버튼을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야 절도 안 했는데 뭔 세뱃돈이요. 저 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뭐 나라 분위기가 지금 뭐 이럴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을 분위기 아닙니다. 자, 최근에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리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관련해서 지금 가짜 뉴스도 엄청 많고 그렇죠.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이게 좀 신빙성이 없는 상황인지에도 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뭐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KBS 피셜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요런 거를 저희가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팩트 체크 긴급 점검 대리기 팩트 체크 도와주신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빠른 자기소개. 저 의학 전문 기자 박광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 좀 이따가 또 생방송을 가야 돼가지고 급하게 가셔야 지금 돼서. 빠르게 해야 되니까 뭐 근황이나 이런 예, 거는 그건 넘어가고. 넘어가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이 코로나 바이러스인 거예요? 예,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 좀 생소할 텐데요. 네. 이 코로나라는 게 그 바이러스의 모양을 따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건 왕관 모양이라는 건데요. 크라운 같이.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세포 모양을 보면 바이러스죠. 세포가 아니라 이 둥근 원 모양의 주변에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왕관 모양처럼 나타났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감기 같이 뭐 걸리면 막 재채기하고 막 콧물 기침 뭐 오한 뭐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의 일종이라 보면 돼요.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겠죠. 동물에게도 감염을 시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요. 그 박쥐에게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사람에게 전염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6종이 알려졌는데 6종.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추가되면서 사람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는 총 7가지. 그래서 신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고. 예, 예. 아. 네. 그래서 그 앞서서 우리가 흔한 감기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뭐 독감도 있고 뭐 라이노 바이러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그 7종 중에 앞서 이제 4가지 정도는 우리가 그냥 흔히 콧물 감기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앓고 가는 이 감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냥 앓고 지나가는데 네. 그 앞선 2가지 중에 그 4가지를 빼면 이제 3가지가 남죠. 네네네. 그게 하나가 바로 사스하고 메르스입니다. 그래서 사스의 경우에는 2003년도에 한 8,000명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걸렸고 한 그때 한 치사율이 한 10% 정도였죠. 그래서 되게 높았고, 그러니까 전파력이 상당히 넓었고, 그리고 메르스의 경우에는 이제 2015년에 이제 국내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왔지만 결국 이 사스하고 메르스는 일반 감기하고는 다르게 돌연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좀 더 독한 바이러스로 바뀌어서 사람이 그게 감염이 됐을 때 원래는 사람한테 없었던 건데 감염이 됐을 때는 아주 치명적인 또 전파력이 넓은 그런 바이러스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7번째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아직 그럼 얘의 위력 같은 거는 다 확인이 된 상태예요? 아직 확인이 안 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신종이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지금 공포감은 점점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하루가 다르게 그리고 확진 환자랑 그 다음에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 그러니까 제일 전염병, 감염병에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실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걸 치사율이라고 합니다. 그것하고 이게 또 얼마나 많이 퍼질 것인가. 이 2가지에 대한 정보가
핵심인데요. 아직 이것에 대한 전모가 드러나려면 사실은 이 유행이 종식되고 끝나야지. 전체적인 숫자가 나와야 사실 정확하게 알 것이고 그렇겠네요. 지금 많은 연구자들은 이 중간 단계에서도 전파력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치사율은 어떻게 될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얼마 전이죠. 세계보건기구가 일단은 중간 발표를 한번 했죠. 네. 일단은 전파력을 얘기를 했어요. 네. 전파력. 네. 그러니까 감염 환자 한 명이 있을 때 네. 몇 명을 전파시킬 수 있는 이 바이러스의 능력이 있느냐. 그게 이제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R 제로 값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기초 재생산 지수가 WHO에서 아마 중간 집계로 1.4에서 2.5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확진자가 2.5명까지 이제 그렇죠. 옮길 수 2명에서 있다는- 3명이죠. 그럼 네. 센 거 아닌가요? 1을 넘어가면 한 명, 그러니까 제가 네, 갖고 네. 있는데 그걸 김기아 기자한테 전염시킬 수 있다. 네, 1이 넘어가면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네,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되게 위험하다. 전파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과거 사스의 경우는 네. 한 명이 4명을 전파시킬 수 있는 전파력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메르스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때 전 국민을 떠들썩하긴 했지만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0.4에서 0.9명 정도. 그때 당시에 좀 떠들썩했지만 결국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들이 계속 발생했던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전파력은 메르스는 높진 않았지만 하지만 메르스의 치사율은 한 국내에서 20%였죠. 그래서 아, 그때- 그러니까 이게 왜 죽는 거예요? 이게 뭐 폐렴으로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 어떻게 죽어요? 이 보통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 증상, 감기를 잘 일으키는 어떤 이 전반적인 다 형제 바이러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기도에만 머물러 있으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침투했을 때 코나 제가 눈을 비비고 코를 안에 있는 코를 막 후비지는 않겠지만 뭐 가끔 후빌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만질 수 있겠죠. 입이나 이런 점막을 갖다가 하면 제 손에 있던 그 바이러스가 일로 접종이 되면서 네. 점막에 접종이 되면서 이게 뭐 목이나 인후두 이쪽에 이렇게 정착하고 있다가 기침이나 가벼운 목감기, 인후통을 이렇게 일으키다가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특정 어떤 뭐 가래를 잘 뱉어내지 못한다거나 어떤 특정 상황에서 그게 폐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폐렴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아직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치사율이 높을지 안 높을지는 좀 더 나와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모든 환자가 폐렴이 발견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고해상도 흉부 CT를 찍었을 때 폐가 손상되는 폐렴 소견이 다들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 깊숙이 침투해서 폐를 갖다가 폐렴을 일으키고 그럼 폐를 갖다가 또 바이러스성 폐렴은 약간 좀 섬유화, 약간 딱딱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산소 포화도 우리 몸에 있는 산소 숨을 크게 쉬고 내쉬고 하려면 폐가 흉곽이 이렇게 크게 들어갔다가 내셔야 되는데 안에 다 염증이나 이런 물질들이 차 있으면 숨이 찰 거 아니에요. 그럼 산소 포화도가 뚝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가 꼭 그 폐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심장도 공격할 수 있고 콩팥도 공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기로 이게 확전이 되면 결국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장기 부전, 그러니까 장기가 기능을 못한다. 여러 장기가 그렇게 해서 사망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근데 끝나야 이게 통계 같은 게 정보가 나올 테니까 지금은 일단 최대한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댓글 읽으면서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스티제 익명으로 얘들아 우한 폐렴 진짜 박쥐 먹어서 그렇게 된 거야? 또 다른 분이 나는 박쥐 먹은 뱀을 인간이 먹어서 그런 거라고 뉴스에서 봤어라고 하는데 이게 첫 감염이 어떻게 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나요? 일단 첫 감염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건 모릅니다. 네. 지금 그걸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해 보니까 박쥐에서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 서열과 비슷하다. 그래서 박쥐에서 온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그렇죠. 이게 과연 박쥐를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박쥐가 그 우한에 있는 화난 수산물 시장에서 어떤 다른 숙주 어떤 또 뭐 다른 숙주가 뭔지 모르겠어요. 뱀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것도 있는데 아직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런 숙주를 통해서 또 인간에게 온 건지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좀 편견을 갖는 거는 사실 방역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박쥐를 먹어서 좀 뭐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미개해서 이게 발생했다. 이런 관점은 사실은 그게 아직 더군다나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좀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에 또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된 거로 본다는 그런 기사가 있대요. 예. 저도 그건 접했는데요. 그랬어요? 예, 사실은
과연 그게 이제 지금 사실 이런 메르스 때도 그렇지만 감염병이 유행을 하면 일단은 정부 발표나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고 그렇죠. 컨스피러시 그러니까 음모론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우한시에 뭐 바이러스 바이오 세이프티 이런 공장이 세워져서 거기서 뭔가 사고가 난 게 아니냐 그랬지만 그런데 일단은 뭐 제가 지금 중국 현지에 간 게 아니기 그쵸, 때문에 그쵸.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좀 더 합리적인 생각은 정확히 학계에 보고되거나 알려지기로는 결국은 그 화난 수산시장에서 환자들이 작년 12월 중순부터 급속도로 폐렴 환자, 원인 모를 폐렴 환자가 급격히 늘었다는 거는 아마 일단은 공식적인 발표로 미뤄볼 때 그걸 믿고서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수산물 시장에 있는 박쥐이건 아니면 다른 숙주이건 거기서 어떤 돌연변이 그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동물에서 사람에게 간 거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그거 거죠. 정도는 맞다고 네네. 보면 되거든요. 자, 다음 우리 그러면 전염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세요. 자, 강병수 씨 저희 트위터 DL님 네. 댓글 빠르게 읽어주세요. 트위터에 디에일님께서 마스크를 써도 각막으로 전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우한의 한 의사가 각막을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1월 25일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도 들고 이 각막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아까 앞서서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환자인데 김기아 기자나 아니면 강병수 기자를 쳐다본다고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와플로 보고만 느낀 있는데 전파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각막으로 전염됐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눈 이렇게 밑을 까보면은 각막 밑에 점막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우리 몸의 기관이 몇 개가 있을까요? 혀, 코 안에 있는 점막, 코점막. 입 안에 있는 점막. 그러니까 끈끈한 침이나 타액이나 체액이 있는 곳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이런 데 딱 도착해서 그냥 묻어만 있지 증식하진 않아요. 근데 이 안에서 점점 이렇게 미끈미끈한 그런 체액이 있는 곳에 딱 바이러스가 딱 농도가 딱 거기에 떨어졌을 때, 안착됐을 때 그럼 확 늘어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근데 이제 그래서 각막에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것도 손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손 얼마나 눈을 자주 많이 비빕니까? 눈에 못 들어가면 비비기도 하고 네네네. 환자를 보다가 이게 의료진이라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눈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각막으로 갔는지 그 의사의 사실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네.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는 점막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각막이나 그래서 의료인들은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안경. 개인 보호 장구에 이 안경을 꼭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쓰고 진료를 해야 왜냐하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다음 댓글 파리콕 댓글 작가님 읽어주세요. 파리쿡의 님께서 중국에서 오는 택배들은 괜찮나요? 중국 바이러스가 3일이나 간다던데요. 중국산 물건이나 재료들은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는 그 기간들을 봐야 할 텐데요. 네네. 결국은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려면 어디에 이렇게 체액이나 액체에서 오래 있게 있을 수가 있겠죠. 아까 접종이 네. 된다거나 거기서 복제가 돼서 막 되는데 일단은 중국에서 포장해서 국내로 건너오는 그 시간 동안에 바이러스의 활성도나 생존력은 아마 존재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네. 예, 싶습니다. 근데 아까 뭐 작가님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뭐 물건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고. 그래서 약간 뭐 음식 재료라든지 뭐 약간 그런 데 묻으면 좀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마라탕도 요새 먹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일단 바이러스가 이렇게 딱 바깥에 나왔을 때 생존 기간이나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 딱 공기 중에서 오래 살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지금 추정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묻어서 한국에 올 때까지 뭐 제가 바로 지금 한 몇 분 만에 한 5분 이내에 제가 여기 뭐 침을 만진 손을 갖다 악수를 하면 이런 거는 좀 가능성이 높지만 그냥 장기간 포장해서 끈끈한 그런 것들로 거기에 바이러스가 정말 그 바이러스를 배양하려고 정말 아기를 품고 보내는 최고의 환경에서 그런 거는 좀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트위터에 먼스님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처럼 온다. 발열, 폐렴 증세로 와서 설마 아니겠지 하기 쉬운데 더 위험한 거는 2주간의 잠복기에도 전염이 된다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이 잠복기에도 전염이 돼서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돌던데. 지금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는 정말 당황했어요. 그쵸. 그 학계나 전문가들은 사실은 우리가 열이 난다는 거,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가 바로 제가 그냥 일반인인데 환자하고 접촉해서 바이러스가 바로 지금 입안에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바로 30분 뒤에 제가
바로 아프냐? 그 영화에 나오는 그거는 거의 뭐 좀비 영화에 나오는 불가능하겠죠. 네. 이 바이러스가 접종이 돼가지고 증식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상기도에서 계속 복제를 하고 계속 번식을 하고 해가지고 제 몸을 증상을 나타내기까지는 그게 기간인데 네. 발열이 되고 호흡기 증상이 나서 공기 중이나 아니면 뭐 비말로 침방울로 이렇게 막 뿜어낼 때 네. 그게 가능한 건데 증상이 없고 열도 없는 이 상태에서 아직 바이러스가 복제를 많이 안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감염 가능성은 일단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데 중국 정부가 얘기한 거는 근데 하지만 자기네 상황이 워낙 심각하니까 설명이 안 되는 감염들이 많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설명이 안 되는 감염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객관적인 증거와 과학적으로 뭔가 근거를 가지고 우리 정부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근거 없이 만약 하면 사실 지금 기준이 의심 환자 기준이 발열하고 호흡기 증상이잖아요. 네. 그런데 무증상일 때도 한다면 우리 방역 체계는 다시 다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중국 정부의 얘기를 좀 확실한 근거나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서 좀 판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파리쿡의 익명님께서요. 유튜브 보니까 감염된 중국인이 엘리베이터 층수 누르는 버튼에 골고루 침 뱉고 있더군요. 끔찍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를 때 조심하세요. 라고. 그러니까 요즘에 막 이런 영상이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 여기서 이 영상이 되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놀라셔가지고 보고 이제 실제로 엘리베이터 버튼에 침을 막 뱉는데 그게 사실 그분이 뭐 감염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뭐 감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인데 그게 정말 사실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그쵸. 있어요. 정말 중국인인지 네네. 아닌지 우리가 중국인에 대한 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 얘기 들으면 중국인에 대한 역시. 이미지를 약간,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좀 확실하게 좀 확인된 이야기들이 돌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행동만으로 보면은 일단은 상식적이진 않죠. 네. 그리고 우리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 누구나 버튼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염의 한 경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에도 그렇지만 그래서 어떤 병원에 가면 버튼을 누르지 않고 버튼에 손만 갖다 대면 눌러지게끔 하는 그 엘리베이터로 바꾼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뭐 만약에 아직은 우리 그럴 필요는 없지만 네. 여기가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럴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지역 사회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엘리베이터 버튼은 뭐 팔꿈치로 누른다거나 네, 아니면 손가락 대신에 아니면 차 키나 아니면 뭐 핸드폰 끝으로 누른다거나 이런 것도 그냥 도움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영상에서 막 중국 우한의 현실이라면서 막 사람 갑자기 쓰러지고 막 그런 영상도 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많이 놀라셨는데 실제로 막 거기에 막 조회수가 막 몇백만이고 막 그러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잼라틴 젤라님이 뉴스에서 이거 보고 가짜 뉴스를 하는 게 너무 웃긴다라고 하면서 우한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막 기존 언론들이 좀 숨기는 거 덮으려고 아니냐 그런다.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일단 제가 영상을 얼핏 본 것 같은데 이렇게 거의 스턴트맨처럼 네, 앞으로 갑자기 쓰러지던데. 앞으로 쓰러지고. 그게 어떤 상황인지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설명이 없이 그 영상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지금 이 감염 환자분들은 발열, 호흡기 증상, 그리고 점점 숨이 차고 호흡곤란이 오고, 그러니까 증상이 생기고 일주일 만에 입원해서 이번 하루 만에 호흡곤란이 오고 한 2, 3일 뒤에 바로 중환자실로 갈 수 있을 만큼 진행 속도가 조금 심각한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길거리에서 그렇게 쓰러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무증상 감염자도 생겼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감염을 시키고 다닌다. 이런 댓글도 있어요. 강 기자가 다음 댓글 읽어주세요. 이 페이스북에 서울은 지금님께서 실시간 우한폐렴 자각 증상 없는 변종 바이러스 발생했다고 함. 열, 기침 등 증상도 없고 호흡곤란 온 뒤 바로 사망. 증상이 없어서 돌아다니면서 전파해도 모를 가능성이 크대. 진짜 심각하다고 라고 하셨는데 이건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저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정보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을 못 믿게 만들 그렇죠. 그리고 사회 활동을 하기가 되게 두려워지고 그래서 만약에 무증상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사망했다. 그거는 여러 가지 또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 심정지가 다른 이유에서 올 수도 있고 해서 네. 그것도 전후 맥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으면 조금 더 판단하기 쉬운데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선배님 지금 뭐 메르스, 사스 다 겪으셨잖아요. 여기서 취재 기자. 사스는 안 겪었고 메르스 예. 그러면 진짜 이런 가짜 뉴스들이나 아니면 뭐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 이 가짜 뉴스라고 이제 못 받기 전에 이런 게 너무나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재난하고 다르게 감염병 보도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산불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저쪽 지역에서 확대가 되고 크게 번져도 그걸 뉴스나 SNS나 미디어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따로 건너뛰어서 듣는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 일은 아니라는 그 선이 있어요. 근데 이 감염병은 중국에서 몇 명이 계속 늘어나는데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불안하게끔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미디어예요. 네. 맞아요. 오히려. 미디어는 그런데 대중의 그 영합을 하려는 속성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공포심과 이게 남의 일이 아니야 당신의 일일 수도 있음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려는 경향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식적인 발표 그리고 신속한 정보 공개 병원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발표와 좀 뭐랄까요 공신력 있는 채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를 좀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게 조금 더 객관적이고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다.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있는 여러 영상들, 개인들이 뭐, 올린 네. 영상들이 네. 얼마만큼 검증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저도 물음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또 뭐 중국인들 입국 통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스티지 익명님 댓글 강병수가 읽어주세요. 중간 거. 인스티지의 익명님께서 입국을 막으면 오히려 더 위험하대. 입국 막는 순간 어떻게든 중국에서 나가겠다고 미입국자들이 우후죽순을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공식적인 경로를 파악할 수도 없고 빠른 대처도 불가능하다더라. 그러니까 지난 설 명절 때 들어오는 그 숫자가 13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3만 명꼴 곱하기 하루에 보통 3만 2천 정도 잡아서 곱하기 4 하면은 한 12만 원 정도 되니까요. 사실은 그분들을 다 못 오게 할 수도 없고 중국인만 못 오게 한다면 중국에 있던 한국인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방역을 위해서라면 방역을 위해서 중국인을 못 오게 한다는 건 사실은 그럼 중국에 있는 한국인은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가 있죠. 결국은 그래서 검역이라는 거 있고 전 세계 폐쇄적인 국가를 제외하고서는 물론 일부 국가에서는 선제적으로 했는데 어떤 세계적인 경제 규모나 교육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중국인 금지 이 카드를 쓰기란 참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 위기를 갖다가 수차례 선포를 했지만 물류나 교역을 갖다가 단절한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그럼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로 이거를 보시는 시민분들이 이거는 지키면 확실히 좀 도움 된다는 것만 딱 확실히 몇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수차례 보셨겠지만 손 씻기하고 기침 예절. 그리고 기침 예절도 중요하지만 손 씻기. 우리 손이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 자기도 모르게 눈, 코, 입을 만집니다. 근데 이 손이 계속 뭘 만져요. 그 만지는 게 타인이 만진 물건, 키보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핸드폰 버스 계속 손잡이 만져요. 뭐. 그래서 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깥으로 이게 침방울이나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주변에 한 2m에 있는 사람들을 이게 전파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확률보다 그게 자기가 말하는 침이 여기 손이나 이런 데 떨어져서 제가 김기아 기자하고 악수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게 전파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손 씻기 정말 중요하고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깨끗이 씻고 그다음에 기침 예절. 우리가 사실은 손 쓰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옷소매로 이렇게 좌우로 해가지고 기침을 하는 게 왜냐하면 손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손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손에다 자기 그 바이러스 다 묻히는 거니까 이렇게 섬유에다가 했을 때 그 오염 물질들이 포획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것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강식 기자 지금 또 다른 생방송 가야 돼가지고 오늘 네,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오늘 충분히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예.
사진 못 찍었어. 갈게. 네 선배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어떡해. 빨리 다 서세요. 고맙습니다. 사진. 선배 지금. 아니야. 너가 주인공이야. 하나, 둘. 오케이. 가시. 선배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와. 진짜 빠르다. 그 진짜 광식 선배랑 설명 엄청 빨리빨리 잘해줘. 자 지금 폭풍같이 출연을 하시고 지금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지금 다음 생방송이 있어가지고 뛰어나갔습니다. 박 기자, 우리 이번에 KBS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사고 안 치겠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나름 지금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건 또 모르죠 뭐. 아니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잘하실 거예요. 잘해야지. 잘하게 기대하고 자, 하여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좀 잘 좀 진정되고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집 긴급 점검 드릴기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